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우리 특별공급 중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만,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분들께만 제공되는 특별공급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딱 보시고 나 한 번도 집 사본 적 없는데 나 가능한 건가? 하고 조건을 확인해 보면, 자, 예전에 제가 올린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는 적용 요건이 5개 있다고 했었고, 첫 번째는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되는 것, 당연하죠. 생애 최초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소득을 맞춰야 된다. 근데 뭐 특별공급이니까 소득 제한이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는데, 세 번째, 기혼자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라고 어이없어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랑 결혼을 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야. 이름을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해놓고 왜 기혼자만 가능하냐라는 불만이 정말 쇄도를 했었죠. 좌절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미혼은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생애 최초만 보고 희망을 걸었는데 미혼은 안 된다니요. 기대할 뻔했네요.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때 실망하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죠. 1인 가구도, 즉 미혼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없어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언제부터? 11월 민간 사전 청약부터 11월부터 바뀝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꽤 중요한 부분에서 개편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개편안은 딱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추첨제라는 게 없죠. 원래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의 순서대로 선발하잖아요. 자녀가 3명이면 당첨, 2이면 보통은 당첨, 서울이면 당첨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없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근데 이제 전체 물량의 30%는 자녀가 3이건 2이건 1건 없든 그냥 랜덤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즉 자녀가 없는 분들께도 이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녀가 없는 분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전부 100%를 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자녀가 3이나 2 있었던 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신혼부부 특공이 자녀를 좀 낳게 하는 어떤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도 약간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분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이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지 않겠냐. 자녀를 낳으면 분양을 해준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일단 집을 줘야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든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 그래요. 30% 정도는 그냥 추첨, 완전 랜덤으로 해서 자녀의 수에 무관하게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랜덤으로 당첨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물량이 100%였다면 70% 물량은 그대로 원래 방식대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을 하면 또 이 자녀 30% 물량을 가지고 이제 완전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자격이 되시던 분들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2이나 3이 있었던 분들께는 원래 100명 선발하던 거를 이제 70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30명은 이건 완전 랜덤이기 때문에 내가 딱히 유리할 게 없거든요. 자녀가 2이나 3이 있어도. 어차피 3이 있는 분들이야 다 당첨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약간 자녀가 1, 2 정도 있으신 분들이 약간 애매해져서 원래는 당첨이 될 수 있었는데 물량이 줄면서 당첨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분들께는 약간 안 좋은 소식인데,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사실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자녀가 1명이어도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내가 1자녀로 계속 신혼특공에 도전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시던 분들은 차라리 그냥 추첨으로 하면 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 자녀가 1명도 없는 분들께는 완전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이 생긴 거니까. 물론 이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누구나 다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웬만큼 인기 있는 지역은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거고 특별공급에서도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가 조금 없던 원래는 뭐 한 10대 1 정도 나오는 지역들도 이 30%에 대한 추천만큼은 실질적으로 뭐 수백 대 1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한 명 있으신 분들은 보통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잘 청약을 안 하시는데 대부분이 이렇잖아요. 요즘 자녀가 둘, 셋 있는 부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자녀가 없거나 하나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유입이 되면서 경쟁률이 뭐 몇십 배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30%의 물량에 한해서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30% 물량을 내가 청약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려고 집을 안 사고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능력이 지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당첨될 가능성은 수십 번을 해도 한 번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모집 공고가 올라가면 한번 해본다.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집을 안 사고 요걸 해야겠다. 내가 청약 자격이 되니까 내가 원래 자녀가 없어서 그냥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바뀐다고 내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거 하면 되겠네라고 이 집 사는 걸 미루게 되면 얘는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당첨도 안 되고 내 집도 없고 좀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큰 변화가 있어요. 1인 가구, 즉 미혼 가구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청약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어떻게? 추첨제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원래 추첨제인데요. 추첨제인데 원래는 기혼이어야 이 추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미혼도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이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사실 요렇게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우선 70% 일반 30%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또한 1, 2년 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죠. 그냥 100% 다 요 기준을 맞춰야 선발해줬었는데 한번 소득을 늘려준다고 하면서 30%를 따로 떼서 소득 기준을 한번 늘려준 적이 있거든요. 신혼부부 특공도 생애 최초 특공도 소득 기준을 다 이렇게 확대를 해줬었어요. 이때 소득 기준 확대해줄 때도 기존의 130% 이하를 만족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딱 30%만 떼서 70%는 여전히 130% 이하에게만 배분을 해주고 한 30% 정도만 160% 이하, 거의 연봉이 이제 1억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었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다가 이런 게 생긴 거고 이제 소득 기준은 완화를 해줬는데 이제 또 여기저기서 우리는 왜 안 되냐, 뭐 미혼은 왜 생애 최초가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떡하지? 지금 70, 30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혼은 70도 3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이 70, 30을 50, 20으로 비율을 줄이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만 130% 이하에 들어오는 분들만 100%였는데 모든 물량이 다 이분들께 갔었는데 그걸 70%로 줄이더니 이제 또 50%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다양한 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원래 100%였던 130% 이하이면서 기혼자들인 분들은 70%에 이어서 이제 50%로 물량이 줄게 됐고 30%였던 160% 이하이면서 기혼인 분들은 20%까지 물량이 줄고요. 대신에 미혼인 분들 그리고 소득 요건 못 맞추는 분들 등등 그냥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거의 모든 분들 그런 분들께 거의 제한 없이 소득도 안 맞춰도 돼, 결혼도 안 해도 돼, 미혼이어도 돼, 돈 많이 벌어도 돼 그런 분들은 30% 물량을 따로 떼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 추첨으로. 되게 복잡해지고 있죠. 되게 복잡해요. 이제 50, 20, 30인 거예요. 총 10명 선발하면 5명은 내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기혼자인 분들 그리고 20%는 내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면서 기혼자인 분들 나머지 30%는 이 소득도 못 맞추고 기혼도 아닌 분들께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고 물론 여기서 탈락하면 요렇게 여기서 탈락하면 요렇게 또 기회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위에 있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가장 유리한 입지인 건 맞지만 기존보다는 조금 당첨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우선소득에 들어가시던 분들, 그리고 자녀가 2-3명 있던 분들은 원래 70% 물량을 줬었는데 이제 50%로 30%에 해당하던 맞벌이 160%, 외벌이 140%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맞추시는 분들은 20%로,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자녀가 있던 없든 소득이 많든 적든 그냥 다 신혼부부이기만 하면 추첨으로 선발해버리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새로 신설된 30%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기쁘겠죠. 어차피 이거는 정해진 정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슬퍼하는 자도 있기 마련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만든다고 해서 물량 자체가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래 이 제도에서는 A라는 사람이 될 거를 이렇게 바뀌면서 전혀 다른 B라는 사람이 당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 좋다 나쁘다 하긴 좀 어렵고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뭐 뺏기는 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공 당첨 가능하다. 미혼이어도 생애 최초 특공 당첨 가능하다. 어떻게 바뀌는지 입력되셨죠?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아까 생초든 신혼부부 특공이든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160%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소득을 못 맞추시는 분도 이 30%의 물량은 청약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약간 유의할 점이 소득 제한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좀 봐주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들이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해서 청약 당첨되는 건 좀 맞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기준은 뭐냐? 시가 표준액 3억 3천을 넘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어차피 특별공급이라는 게 집이 없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집만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이 아닌, 주택이 아닌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 아파텔 같은 것들은 요즘은 이 금액이 쉽게 훌쩍 넘기 때문에 내가 아파텔에 살면서 무주택 유지해서 생애 최초 누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건 좀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게 인생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인생 역전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당첨 가능성이 누군가에게 편중되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내가 약간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득이 많아도 당첨되게 해달라 라고 해서 바꿔줬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없어도 당첨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또 바꿔줬고, 아마 다음에는 또 다른 요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결혼한 지 7년만 신혼부부냐, 9년 10년도 신혼부부다, 우리도 당첨될 수 있게 해줘라, 우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될 수 있게 해달라. 또는 아니 왜 신혼부부만 중요하냐,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안 사고 무주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부는 똑같이 우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신혼부부 때 내 집 마련 못해서 지금 결혼 15년차 20년차 되도록 중년 되도록 집 한 채 없는데 우리보다 신혼부부를 더 우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점점 더 이걸 쪼개서 늘어나가긴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청약 당첨이 그냥 인생을 바꾸는 로또가 됐기 때문에 이 로또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나 취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로또 분양에서 나는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엄청난 분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앞으로. 벌써 지금 거의 1년 안에 2번 바뀌었어요. 매년 아마 누군가 더 껴주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전부 다 해서 그냥 100% 추첨으로 갑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요 추첨 30%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내가 이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다. 그럴 가능성은 한 1-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같은 곳들은 1%도 한참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추첨제는 전략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일반 공급의 추첨제든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의 이 30% 추첨제든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로또에 여러분 인생 계획을 짤 때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이걸로 뭘 해야지라는 계획을 짜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냥 꿈이거든요. 희망 같은 거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근데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5년 뒤쯤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뭔가를 해보겠어, 이런 계획은 아무도 안 짜요. 마찬가지로 요걸 내가 당첨돼서 내 집 마련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짜시면 안 돼요. 공고가 뜨면은 공짜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의 계획은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거나 이 우선 70%의 청약 당첨 가점이 높다거나 통장 가액이 많아서 공공분양을 노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진짜 당첨이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이 추첨제 30%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빨리 매수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요건 매수하기 전까지 당첨이 혹시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자녀를 뭐 낳는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뭐 이사를 간다든가 뭐 직장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게 계획이지 이걸 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뭐 추첨 30% 누구나 당첨 가능.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예전에 했었는데 별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희망 고문만 되고. 오늘은 제가 이 블로그에 올라온 포스팅을 참고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자, 이 포스팅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모두의 부동산이라 써있죠. 우리 모두의 부동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포스팅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부동산 블로그 있는 거 모르셨죠?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알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저희 채널 보시면 오른쪽에 모브 블로그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 블로그가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정보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주식에 대한 정보나 또 부동산과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재테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코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 뭐 대선 주자와 관련된 뭐 주가 어떤 게 있는지 주식이 신발을 사서 슈테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의 내용이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여기 있죠? 한번 우리 블로그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쭉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블로그 네이버.com 모브하우스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